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2026년에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될 인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카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은 조금은 깐깐한 면이 있는 사람이래요. 규칙이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예의 범절, 예절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큰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사회에 공헌하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대요. 사회가 부여한 규칙이나 질서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권장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반항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약간은 순응하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거나 회사에 다닐 때 어떤 조직 안에 있을 때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모범적인 학생, 모범적인 사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아주 충실히 이행하고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면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어서 펜타클 9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부탁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받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는 것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일적으로, 학업적으로 좀 많은 것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좀 많고 이룬 것이 많다. 이렇게 보이네요. 원래부터 집안이 조금 부유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 좀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키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자기 스스로 이뤄낸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이 학생이라고 치면 기본적인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갖고 태어난 것도 많지만 노력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지적으로 굉장히 예리하고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판단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또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등등 언제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지적인 성취를 많이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업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이 직업이 있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일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 석사, 박사 학위가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서 약속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표정이 막 다채롭거나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다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나 좀 무표정하고 있거나 웃더라도 살짝만 미소 짓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항상 좀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첫인상은 조금 차갑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점차 친해지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처음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뭔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뭔가 치장하거나 꾸미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옷도 그냥 무난하게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키가 살짝 큰 느낌이 들어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호리호리하고 키가 평균보다는 조금 큰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남성분이라면 180 이상일 것 같고 여성분이라면 165 언저리 또는 그 이상 정도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카드도 뽑아볼게요. 이어서 오터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첫인상은 굉장히 차갑고 좀 냉정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과 친해지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스킨십 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고 포옹을 한다든지 손을 잡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유쾌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잘 모를 때는 저런 사람이랑 친해지면 되게 정적이겠다, 되게 재미없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면 굉장히 재밌는 데이트를 할 수 있대요. 뭔가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그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말도 되게 잘 통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말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재밌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겪은 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데이트를 할 수 있대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개미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대화와 소통이 되게 강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되게 잘 살려가지고 상사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협력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되게 잘 한대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도 그걸 바로바로 풀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책을 많이 읽었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가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잔소리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래요.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마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주거나 그걸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모습도 좀 보이네요. 협력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교감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오라클 카드도 뽑아볼게요. 옵세션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끈끈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끈끈해져서 약간의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두 분이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싶어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거리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된대요.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삶과 이 상대방 분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좀 각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우셔야 한다라고 해요. 이 카드에서도 두 분이 끌어안고 있고 이 카드에서도 둘이 딱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두 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서로의 삶을 전부 다 공유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향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삶과 이 상대방 분의 삶을 약간은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상대방 분 역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두 분의 삶이 좀 잘못 엉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짝 주의하셔야 된대요. 이 사람과 여러분의 사이가 이렇게 끈끈하고 가까워지는 건 좋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두 분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거리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방해 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상대방 분과 만났을 때 또는 친해지는 과정에서 제3자가 끼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누군가 또는 이 상대방 분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두 분의 사이를 좀 갈라놓으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된대요. 주변에서 좀 방해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삼각관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을 동시에 알고 있는 누군가 때문에 관계가 좀 삐걱거리게 될 수 있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과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내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만나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그 다른 외부의 영향으로 두 분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에도 여러분과 결국에 인연으로 엮일 사람은 이 상대방 분이고, 또 상대방 분 입장에서도 결국 자기가 사귀게 될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제3의 인물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분 관계에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두 분 관계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단단히 중심을 잡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좀 거리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멀지도 않게 또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히 둘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두 분 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 상대방 분이 타인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연애에서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거나 또는 이 상대방 분이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서로를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상대방 분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이나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뒤통수를 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면 그런 불신을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좀 쉽지 않겠지만,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아니면 계속 의심하거나 이런 태도는 지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어서 내면 작업에 관한 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 내면에 치유해야 하는 상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연애에 관한, 여러분이 과거에 연애를 하면서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의 연애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경험을 이제 놓아주는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주고 받아들여주고 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손에서 힘을 푸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던 나 역시 받아들여주고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또 그런 경험을 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 경험에서 완전히 풀려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안 좋은 기억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두렵고 사람을 믿는 게 좀 어렵다면 그 과거의 기억에서 이제 벗어날 마음을 좀 가지셔야 한다라고 해요. 2026년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삶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과거의 그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짓지 마시고 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들을 맺으시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시기를 뽑아보고 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도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연애 운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시기와 가장 좋은 장소,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기 또는 여러분의 연애 운이 가장 올라가는 시기는 가을이라고 나왔고 상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말쯤이라고 해요. 2026년 10월에 여러분의 연애 운이 가장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전에 이 사람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때쯤 이 사람과 사귀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 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 또는 여러분의 연애운이 강해지는 장소가 주방 또는 식당이라고 나왔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고 이런 장소에서 연애운이 강해지고 또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또는 이 사람과 처음 사귀기로 약속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에 여러분의 연애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는 가을, 그 중에서도 10월이고 장소는 식당 또는 주방,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2026년에 여러분이 새롭게 만날 인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카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소드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될 이 상대방 분은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갇혀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자유롭게 해주고 싶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래요.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집안의 가장이라서 자기가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의무감에 짓눌린 듯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상황이 좀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싶어,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의무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고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표정도 항상 좀 지쳐있고 힘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막 생기발랄하고 쾌활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지쳐있고 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이어서 완드 6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야심만만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효능감도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과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풀 죽어 있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과 만났을 때, 여러분과 사귀게 됐을 때 즈음에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기답지 않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 사람은 외모도 좀 뛰어나요. 그래서 인기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좀 주목받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소드 3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의 심장에 칼이 3개가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만났을 때 뭔가 상황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하던 일이 갑자기 엎어졌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들었거나 집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등등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상황을 수습하느라고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난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측은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감과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게 상처를 잘 받고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서 더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원래 외모는 좀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외모인데 뭔가 근육질에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외모인데 여러분과 만났을 때 또는 여러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할 때쯤에는 굉장히 창백하고 몸이 호리호리한 상태일 것 같아요. 원래보다 살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좀 마른 모습에 가깝다. 하지만 원래 그런 모습인 게 아니라 여러분과 만났을 때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살이 빠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정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표정이 되게 자신만만하고 좀 열려 있고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고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만났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보면 좀 인상이 차갑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의 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고 그때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어쩌면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여러분 앞에서 울거나 아니면 울먹거리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카드도 뽑아볼게요. 코랄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원래 이렇게 위험이 넘치고 자신만만한 자존감도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과 알고 있는 사이인데 2026년을 맞아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거라면 이런 모습을 이미 알고 있으실 거고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거라면 이런 모습이 감춰져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멋있는 사람인데 항상 주변에서 존경을 받고 너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여러분과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이 위험이 좀 꺾여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이 좋아지고 다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다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이런 위험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야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인간관계도 굉장히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친하고 서로 완전하게 믿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가족들과의 관계 역시 엄청나게 가깝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견고한 틀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또 여러분과 이제 친해지고 연인으로 발전하면서도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상황만 정리된다면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투도 되게 당당하고 확신이 있는 말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대요. 이어서 나비 카드도 나왔죠.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이 여러분과 만난 시기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고 성장통을 겪고 있어서 그 성장통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성장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만난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상황만 지나간다면 잘 통과한다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나비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낀 감정이나 이 사람에게 가지는 생각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뒀거나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그 취직에 성공하고 나면 다시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오라클 카드도 뽑아볼게요. 세컨 찬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관계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상대방 분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를 넘어서서 예전에 사귈 수 있었는데 사귈 뻔 하다가 사귀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서로 좋아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사귀다가 좀 헤어진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전 연인을 2026년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있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과 예전에 연애를 했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삶의 기반이 딱 마련이 되어 있고 야망이 넘치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과 사귀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사귀지까진 않았더라도 좀 호감이 있었던 상대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2026년에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예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초반에 좀 삐걱거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상대방분의 어떤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럴 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상대방분이 원래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 전에 성급하게 선을 긋고 아, 너랑 나는 안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많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잠재력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어서 중독에 관한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대요. 쇼핑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많이 하거나 물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원래 집착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집착을 놓을 수 있도록 건강한 길로 여러분이 인도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인연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상대방을 바른 길로, 밝은 길로 인도를 하고 이끌어주는 과정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역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서는 빨리 도망쳐야겠다,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어서 미스드 오퍼튜니티 카드도 나왔어요.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이 과거에 좀 망쳤던 연애, 망쳤던 관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 세컨 찬스 카드에서도 그렇고 이 카드에서 역시 여러분은 재회운, 재결합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네요.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거나 사귈 뻔했던 사람과 이번에는 정말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2026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예전에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어서 나온 카드 역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라는 카드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 예전에 호감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2026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여러분과 과거에 서로 호감이 있었고 어떤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여러분의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회운, 재결합운이 굉장히 강한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과 만날 시기를 좀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 분과 새롭게 만날 시기 또는 여러분의 연애운이 좀 높아지는 시기. 이 상대방 분과 만날 수 있는 시기로 대설 카드가 나왔는데, 겨울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12월에 만날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2026년 12월에 이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시기가 2025년 12월인데 지금 이미 이 사람과 만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겨울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일 수도 있고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겨울, 특히나 12월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고 또 여러분의 전반적인 연애운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좀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 분과 만날 수 있는 장소 또는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가는 장소로 놀이공원 카드가 나왔어요.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놀이공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축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가는 또 이 상대방 분과 인연이 다시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장소는 놀이공원 또는 어떤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장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떠들썩한 장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이 상대방 분과 우연히 재회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2026년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인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카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소드 에이스 카드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될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단호한 면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직설적인 면이 있대요. 굉장히 단정적이고 단호하고 지적으로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력도 좋고 생각이 명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고 싫고가 확실한 사람이라서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취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어 이런 대답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답답한 구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는데 속 시원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어서 컵 2번 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 결이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취향도 좀 비슷하고 영혼의 소통이 좀 잘 되는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요. 말이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나랑 취향이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셨다면 여러분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소통하고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외모 역시 좀 여러분의 취향에 잘 맞고 여러분과 그림체가 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되게 잘 어울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몸 역시 여러분과 좀 잘 어울리는 몸이다. 키가 이상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키를 가졌다든지 여러분의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면 비슷한 특징,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하거나 소통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든지 자기가 만든 것이나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큰 강점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이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이어서 소드 8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가정 환경이나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뭔가 가족들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해줘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 간에 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만약에 가족 내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회사 내에서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좀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날 때 이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안의 가장이어서 자기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회사 안에서 일이 이 사람에게 몰려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상황에 발이 좀 묶여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을 꺼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은 좀 피부가 하얗고 약간 창백할 정도로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피부가 좋고 피부가 하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과 그림체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오라클 카드도 뽑아볼게요. 돌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해맑고 쾌활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명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질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대요. 사실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유쾌한 구석이 많고 또 웃기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날 때 이 사람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런 유쾌한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또 여러분과 이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즐거움, 유쾌한, 명랑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것 같다라고 느껴지네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항상 재밌는 것을 찾아다니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재밌는 활동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의 데이트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던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어서 로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 만날 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도 이런 성장통을 많이 겪는 사람이래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이 안정된다 싶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다시 불안정해지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좀 정체된다, 지겹다,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계속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한 사람이래요.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군데에 멈춰 있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맞는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다음 카드도 뽑아볼게요. 벌너러빌리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오픈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약한 모습까지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애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조금 강한 척을 하고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골라서 보여주고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한 모습은 감추고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런 일이 많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줘도 되고 특히나 여러분이 힘든 모습, 약해져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줘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감추고 가려야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민낯으로 만나도 잠옷을 입고 만나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좋아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더 열심히 꾸미고 화장을 두껍게 하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나를 좀 치장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짝이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짝이다. 2026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여러분이 민낯으로 잠옷을 입고 만나도 거리낌이 없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인투이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직관력을 믿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분을 만나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내 운명의 상대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래요. 첫눈에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애인이 될 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된대요.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연락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재고 따질 것 없이 그냥 연락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래요. 이어서 피지컬 인티메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구체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균형이 잘 맞고 에너지와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상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족스러우셨던 분들, 과거에 여러분이 사귀었던 사람과 육체적으로 좀 맞지 않고 에너지적으로 맞지 않아서 불만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될 이 사람과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인베스트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상대방 분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이 사람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으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머리로 계산하거나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이 사람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가진 것들, 뭐 이 사람의 나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직업 또는 이 사람의 가정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대요. 이 사람과 진짜로 친해지면서 에너지를 느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대요. 최대한 이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된대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데이트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잡으시고 이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은 대화도 굉장히 잘 통하고 취향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지루하지 않고 즐겁기만 할 것 같거든요. 별거 아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만나서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과 언제쯤 만나게 될지 또 어디서 만나게 될지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가는 시기와 장소를 좀 뽑아볼게요. 상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시기는 가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을 중에서도 특히 10월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좀 크대요.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가는 시기는 가을이고 그 중에서도 10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장소 카드로 마음이 아픈 장소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상처를 남긴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좀 슬픔을 느낄 만한 장소,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이런 장소에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연히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 사람과 마주치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슬픔을 주고 우울한 감정을 주는 장소에서 우연히 이 사람과 마주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런 상처가 좀 치유가 된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이 과거에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던 장소나 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가는 장소예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고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전환해주는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노랑 사랑이 분들
2026년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올 인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카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룹 데이트라는 카드죠. 여러분은 이 상대방 분과 단체 소개팅, 미팅 이런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동호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뭔가 1대1로 만난다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과 섞인 채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 그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을 하다가 점차 이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팅을 통해서 내 친구들과 또 그 상대방 분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두 분이 딱 서로를 알아본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기본적으로 좀 유쾌하고 발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외향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이어서 파이브 오브 로즈 카드가 나왔어요. 컴피티션이라는 카드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좀 경쟁을 해야 하거나, 또는 반대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만나는 상황에서 제3자가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개가 3마리가 그려져 있죠.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과 또 한 사람이 더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경쟁을 이기면서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여요. 이 제3자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상대방 분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상대방 분의 특징으로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발랄하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뭔가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표한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반드시 가져야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소드 퀸 카드도 나왔어요. 이 상대방 분은 좀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존심도 세고 자존감도 높고 뭔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그런 사람이고, 자기의 파트너 역시 그런 사람이길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은 자존심도 세지만 자존감도 높기 때문에 자기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나처럼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과 애인이 되어야겠다, 연인으로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몸집도 왜소하기보다는 조금 키도 크고 골격도 넓고 이런 좀 당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키도 좀 평균보다 큰 편이고 또 얼굴도 굉장히 좀 훈훈하게 생긴 잘생긴 그런 외모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기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외적으로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을 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승부욕이 세기 때문에 그런 승부욕을 자극하는 상황에 좀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체들과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큰 경쟁이나 갈등 없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보다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승부가 있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카드도 뽑아볼게요.
이어서 개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경쟁도 좋아하긴 하지만 협력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력 발휘를 더 잘하는 사람이라서 혼자 창작 활동을 하거나 이런 일에는 잘 맞지 않고 공동 작업을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많은 조직 안에서 일을 하고 또는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혼자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서 MBTI로 따졌을 때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제너레이션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 또 회복 탄력성도 좋아서 상처를 받아도 거기서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일 처리 속도가 빨라서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빨리 나오는 경향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좀 좌절을 하거나 누군가가 상처되는 말을 해도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잘못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대요. 굉장히 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한, 순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서 겉과 속이 똑같고 내가 좋다고 하면 좋아하는구나. 내가 싫다고 하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좀 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약간의 반항아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할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든지 성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학창 시절에 학교 생활이 좀 잘 안 맞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단체 생활을 할 때, 뭐, 물론 회사 생활은 좀 다르지만 학교에서 이제 좀 획일적인 교육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면 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좀 선생님들과 갈등이 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고자 하고 일을 할 때도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주도해서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서 아무래도 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네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운동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취미로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몸도 좀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어서 다음 카드도 뽑아볼게요. 리브 페이트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 시도를 하고 이 관계를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믿고 뛰어내려도 돼. 밑에서 우주가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이 사람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방어 기제가 확 올라오면서 저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고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나한테 좋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막 자꾸 들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성격이 강하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과 만나면 내가 분명히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에 넘어가시면 안 된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과 만나고 싶고 이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면 그냥 그 마음을 믿고 그 감정을 믿고 그 감각을 믿어야 한대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그냥 받아들이셔도 된대요. 아무리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위험하다, 이 사람에게서 도망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이 자꾸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패션 카드도 나왔어요. 열정에 관한 카드죠.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대요. 여러분이 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강한 성격,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과 사귀어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경험을 해볼 차례래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과 연애를 해볼 차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이 가는 곳으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좀 두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시도를 해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트리거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트리거를 건드리고 서로의 그림자를 건드릴 가능성이 좀 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이 상대방 분 역시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싫어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갑자기 이 사람에게 나의 그림자를 투사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나만의 트리거, 나만의 그림자, 내 안에 쌓여있는 삼스카라를 이 사람에게 부당하게 풀거나 부당하게 투사해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그게 거슬린다 라고 할 때, 과연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가 건드려져서 이 사람에게 그 분노를 투사하고 풀고 있는 건지를 보셔야 된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또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약점이 여러분에게도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부당하게 여러분에게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나의 분노와 상처를 투사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두 분이 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셔야 한다. 이렇게 보여요. 이어서 밍글이라는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떤 소개팅 자리나 미팅 자리, 어떤 모임 이런 곳에 많이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리고 동호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날 가능성도 크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단체로 모임을 갖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면 이 좋은 인연을 빠르게 만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사람들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시면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이 만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가는 시기, 또 여러분의 연애운을 올려줄 장소. 시기 카드로 망종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만날 수 있는 시기는 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6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 6월에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윈도우라는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과 만날 장소는 창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창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보거나 창가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상대방이 보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모임이 있어서 카페에 갔는데 미리 도착해서 창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호감을 느끼고 반하거나, 또는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어떤 장소에 도착해서 창가 쪽에 앉아서 뭔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분이 그 장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운이 올라가는 장소는 창가다 라고 조금은 독특하게 나왔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